공수처가 다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어제 저녁 발부되면서 언제 재집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첫 집행 때 공수처 차량이 오전 6시 10분쯤 이곳 과천청사를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차량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직원들도 아직 출근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에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대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한 지 만 하루 만입니다. 이미 법원이 한 번 발부했던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거기 때문에 다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기대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 의사를 보이지도 않았고 그동안 달라진 상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건 탄핵으로 직무정지 상태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이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에는 영장 유효 기간을 7일보다 더 늘려서 청구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집행 때 공수처가 무능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이번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건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어제 국회에 나온 오동훈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준비할 거라고도 약속했습니다. 지난 집행 시도에서 대통령 관저 진입로 동선 등 내부 구조 정보도 파악했고 경호처가 어떤 전략을 쓸지 알게 된 만큼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첫 집행 때 5시간 반 만에 포기하고 돌아온 것을 두고 의지가 없었다는 질타가 쏟아졌죠. 재집행 때는 장기전도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집행 때 공수처와 경찰에 비해 경호처 인력이 갑절이라 그 벽을 뚫지 못했던 만큼 2차 집행 때는 직원 인력을 대거 보강하고 특공대 투입 등 물리력 행사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앞선 2차례 요청을 거부했는데 경찰은 금요일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찰의 2번째 소환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던 지난 4일에 이어 이번엔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박종준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물론 계엄 선포 전 경찰 수뇌부를 대통령 안가로 불러 내란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금요일 오전 10시에 나오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또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소환을 통보한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역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호처 지휘부 4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경호처가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일반 직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저 재진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 50명가량이 들어갔던 지난 3일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박 4일 이상 장기전으로 경호원들을 체포하며 저지선을 뚫는다거나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동원해 관저 위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경호처나 시위대와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관저 진입로와 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합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전원 참석했을 경우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재확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정당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의 영토권 문제를 두고 군사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토를 향해선 국방비 지출을 2배 이상 올리라고 거듭 압박했는데 한국을 별도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경제 안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미국이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a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I can't assure you, you're talking about Panama and Greenland.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트럼프는 지난달 미국이 25년 전 운하 소유권을 넘겨준 파나마 정부가 운하 통행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면서 운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린란드 주민이 덴마크에서 독립하거나 미국 편입을 투표로 결정할 경우 덴마크가 이를 방해하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But if they did do that, then I would tariff Denmark at a very high level. 마약과 불법 이민자 단속에 소홀했다며 고율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하고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킬 거라고 으름장을 놨던 캐나다를 향해선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겠다며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의향이 있지만 취임 전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겨냥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며 방위비 무임승차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Well, I think NATO should have 5%. Yeah, they can all afford it, but they should be at 5%, not 2%. 과거 했던 말을 반복한 만큼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게 분명합니다. 대신 오늘 회견에서는 한국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